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이 토성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눈부신 고리 뒤에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죠. 토성은 한번 들어서면 두 번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함정이거든요. 발 디딜 땅도 없이 뜨거운 가스의 바다에 끝없이 가라앉게 되고, 핵은 태양 표면보다 2배 넘게 뜨거우며 시속 1800km의 바람이 다가서는 모든 것을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아름다움이 이토록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여정이 얼마나 아득한지부터 그려봐야 합니다. 지구에서 토성까지의 거리는 늘 일정하지 않은데 두 행성 모두 태양 둘레를 돌고 있기 때문이죠. 토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올 때조차 우리 사이엔 약 12억 킬로미터가 놓여 있습니다. 달까지의 거리가 약 38만 4천 킬로미터인데도 우리에겐 까마득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토성은 그 달보다 무려 3,000배나 더 멀리 있는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비행 시간에 곧장 영향을 미치는 아주 구체적인 벽이거든요.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들조차 이 거리를 건너는데 몇 년씩 걸렸습니다. 토성 탐사선 카시니는 그 곁에 닿기까지 7년이 걸렸고요. 전설적인 보이저 1호는 그 행성을 스쳐 지나는 데만 3년 2개월이 걸렸죠. 게다가 이들은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우주선이었습니다. 인간이 좁아터진 우주선 안에서 몇 년을 갇혀 지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심리적 압박은 말할 것도 없고 순전히 몸이 겪는 위협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중력 상태에 오래 머물면 근육이 쪼그라들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거든요. 여기에 우주 방사선이 살아있는 조직에 미치는 해악까지 더해지죠. 그런데 어떤 기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고 승무원을 1년 만에 토성까지 데려갈 우주선을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목적지에 가까워질 무렵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장벽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행성을 감싼 방사선 띠입니다. 그 안에는 우주선 외벽을 뚫고 들어와 전자회로를 망가뜨리고 생명체에 해를 끼치는 입자들이 가득하거든요. 지구에도 이런 방사선 띠가 있어 위성과 우주 비행사에게 위협이 되지만 토성의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일부는 고리에 흡수되지만 결코 전부는 아니죠. 방사선을 완벽히 막아내는 우주선을 만들어 이 긴 비행을 해냈다 쳐도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함정이 남아 있습니다. 토성의 자기장이죠. 이건 태양 쪽으로 약 100만 킬로미터나 뻗어 있어서 지구의 자기권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합니다. 보호장치가 없는 어떤 전자장비든 손쉽게 망가뜨려 버리죠. 흥미로운 건 이 자기장이 거의 완벽하게 대칭을 이룬다는 점입니다. 지구에서는 자석의 극과 지리적 극이 눈에 띄게 어긋나 있는데 토성에서는 자기장의 축이 행성 회전축과 사실상 딱 들어맞거든요. 과학자들은 이 반듯한 대칭이 행성 깊숙한 곳에 특별한 헬륨 층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층이 자기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랫동안 이 특징은 오히려 천문학자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자기장이 자전 주기를 재는 주요 지표인데 너무 대칭이라 정확한 측정을 방해했거든요. 이 수수께끼는 카시니가 보내온 자료로 겨우 풀렸습니다. 게다가 토성에는 엔셀라두스라는 위성이 있는데 이 위성이 거대한 얼음 기둥을 우주로 뿜어냅니다. 그 입자들이 자기장에 붙들려 엄청난 속도로 가속되면서 다가오는 탐사선에 또 하나의 위협을 더하죠. 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마침내 토성 궤도에 들어섰다고 해봅시다. 눈앞엔 반짝이는 고리를 두른 위풍당당한 가스 거인이 펼쳐지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마주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착륙이라는 게 토성에서는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지구나 화성, 달처럼 발 디딜 단단한 표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토성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가스 덩어리고 여기에 약간의 메탄이 섞여 있죠.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건 그저 극도로 빽빽한 대기의 바깥 가장자리, 즉 암모니아 구름의 꼭대기일 뿐입니다. 그 아래로는 같은 가스가 점점 짙어지다가 서서히 밀도 높은 액체로 변해가죠. 그러니 토성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려는 시도는
끝없는 심연으로의 통제 불능 잠수가 시작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상상 속 추락을 한번 따라가 보죠. 대기 맨 위, 아직 압력이 낮은 곳에서는 끔찍한 추위가 지배합니다. 여기 온도는 영하 15도에서 영하 139도 사이를 오가거든요. 어떤 장비든 순식간에 얼어붙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안으로 깊이 파고들수록 압력과 온도가 가파르게 치솟기 때문이죠. 게다가 토성의 대기는 놀랍도록 사납습니다. 시속 최대 2800km로 바람이 몰아치거든요. 지구에서 가장 파괴적인 태풍이 시속 250km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토성에서는 이런 초음속 소용돌이가 예사질입니다. 어떤 탐사선이든 갈갈이 찢어놓을 수 있죠. 그 바람마저 뚫고 우리의 훌륭한 우주선이 계속 하강한다고 쳐봅시다. 구름 아래의 1000km 깊이에 이르면 온도는 약 730도까지 오릅니다. 우리가 아는 웬만한 금속을 녹이기에 충분한 열이죠. 이곳의 압력은 어찌나 센지 표면에서는 기체였던 수소가 액체 상태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심으로 가는 여정의 초입일 뿐이거든요. 약 2만 킬로미터 깊이에서는 압력이 100만 기압을 넘어섭니다. 이 숫자를 실감하려면 우주선 표면 1제곱센티미터마다 승용차 1000대의 무게가 짓누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정도 압력과 약 6000도의 온도 아래서 수소는 기묘한 상태로 넘어갑니다. 액체이면서 금속의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행성의 핵을 감싼 2층이 바로 그 강력한 자기장의 근원입니다. 이 거대한 금속 액체의 바닷속에서 전기를 띤 입자들이 움직이며 어마어마한 전류를 만들어내고 그게 자기권을 빚어내거든요. 우리의 상상 속 우주선에게 이건 단 하나, 완전한 파괴를 뜻합니다. 인간이 아는 어떤 물질이든 이 영역에 닿기 한참 전에 먼저 짓눌리고 그 다음 녹아버릴 테니까요. 그 한가운데엔 철과 니켈로 된 단단한 핵이 숨어 있는데 그 질량이 지구의 15배에서 30배를 넘습니다. 핵의 온도는 거의 12,000도에 이르는데 이건 태양 표면 온도의 2.5배죠. 토성은 속이 우리 별의 겉보다 더 뜨거운 셈입니다. 이제 이 행성의 날씨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토성에는 물리적 장벽 못지않게 흥미로운 미스터리들이 가득한데 그중 가장 인상적인 게 북극에 자리 잡은 거대한 육각형입니다. 이 형태는 1980년 보이저 탐사선이 처음 발견했고 나중에 카시니가 자세히 들여다봤죠. 거의 완벽한 육각형 모양의 안정적인 소용돌이인데 그 중심에서는 극지 태풍이 미친 듯이 회전합니다. 바깥쪽 풍속이 시속 320km, 중심부에서는 시속 540km에 이르죠. 토성의 바람은 지구보다 2배 빠르고 4배 강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구의 태풍은 대기 흐름과 자전에 떠밀려 끊임없이 이리저리 옮겨다니거든요. 그런데 토성의 이 태풍은 북극에 딱 붙박인 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도 이 놀라운 안정성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하죠. 다만 소용돌이의 뿌리가 행성 내부 깊숙이 뻗어 있어 오래도록 안정을 지켜준다는 게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육각형 자체는 서로 다른 위도에서 바람 속도가 달라지며 생겨난 거대한 파동으로 설명되고요. 이런 대기 형태는 태양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성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고리는 어떨까요? 사실 이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수십억 개의 얼음 조각과 우주 먼지가 적도면을 따라 회전하는 납작한 띠거든요. 지구에서 보면 하나로 이어진 매끈한 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먼지 알갱이부터 여러 층 건물만 한 얼음덩어리까지 온갖 크기의 조각들이 모여 있죠. 그 90% 이상이 물 얼음이고 여기에 암석과 유기물이 약간 섞여 특유의 빛깔을 냅니다. 이 고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아직도 논쟁거리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설명은 토성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던 작은 위성이 그 인력에 산산조각 나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사라진 위성엔 크리살리스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다른 가설은 행성이 처음 만들어질 때 남은 원시 구름의 잔해라고 보고요. 어느 쪽이든 고리의 나이는 1억에서 2억 년 사이로 우주의 시간 척도에서는 눈 깜짝할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고리는 아름다운 만큼
탐사선에게는 극도로 위험합니다. 큰 파편과 부딪힐 위험 없이 통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카시니는 감히 행성과 고리 사이를 비행한 최초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인공물이었죠. 엄청난 속도로 날아드는 얼음 조각들은 단 몇 초 만에 우주선 외벽을 벌집으로 만들어버릴 테니까요. 게다가 이 고리는 조금씩 토성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약 1억 년 안에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토성이 여러 위성을 거느리고 있다는 건 아마 아실 텐데, 과연 그곳엔 생명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대기 상층부에 풍선처럼 떠다니는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흥미롭지만, 현실은 가스 거인의 대기가 우리가 아는 어떤 생명체와도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계 생명을 찾는 과학자들의 유일한 희망은 행성 자체가 아니라 그 위성들에 있죠. 토성은 80개가 넘는 위성을 거느리는데 그중 둘이 특히 눈길을 끕니다. 첫 번째는 달의 거의 2배 크기인 타이탄입니다. 질소와 메탄이 뒤섞인 짙은 대기를 지녀서 흥미롭죠. 표면 압력은 지구의 약 0.5배고 온도는 영하 180도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타이탄에 바다와 호수와 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물이 아니라 메탄과 에탄 같은 액체 탄화수소로 채워져 있죠. 지구 밖에서 안정된 액체를 표면에 품고 있는 유일한 세계입니다. 생명 가능성의 두 번째 후보는 지름이 고작 500km에 불과한 작은 얼음 위성 엔셀라두스고요. 그 아담한 크기에도 이 위성은 우주 탐사 역사상 가장 웅장한 발견 하나를 안겨줬습니다. 남극 얼음 껍질의 틈에서 유기물이 섞인 수증기와 얼음 입자가 거대한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데, 이건 위성 표면 아래에 짠 액체 바다가 존재한다는 증거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그 바다에는 액체물과 유기물, 에너지원까지 생명에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위성이 태양계에서 외계 생명을 찾을 가장 유망한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죠. 바로 이 발견들 때문에 카시니의 마지막이 극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연료가 바닥난 뒤 탐사선이 통제를 잃고 엔셀라두스나 타이탄에 부딪히면 우주선에 붙어 살아남았을지 모를 지구 미생물로 그곳을 오염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시니를 확실히 불타 사라질 토성, 대기 속으로 밀어넣기로 한 겁니다. 토성에서 보낸 13년 동안 카시니는 이 행성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통째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과학 자료와 수십만 장의 사진을 지구로 보내왔죠.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대목은 임무의 마지막 몇 달이었습니다. 2017년 4월 22일, 카시니는 행성과 고리 안쪽 가장자리 사이를 22번이나 아슬아슬하게 비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진 어떤 탐사선도 감히 이 영역에 발을 들이지 못했죠. 그해 9월 15일, 마지막 명령을 수행한 카시니는 엄청난 속도로 토성 대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스가 탐사선을 어마어마한 온도로 달궜고, 그것은 밝은 유성으로 타오르며 가스 거인의 심연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죠. 카시니의 마지막 신호는 그것이 부서진 지 83분 뒤에야 지구에 닿았습니다. 이 성공에 힘입어 지금은 회전 날개를 단 비행체를 타이탄으로 보내 표면을 누비게 하는 드래곤플라이 임무를 비롯한 여러 후속 계획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 끝에 가장 서늘한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설령 토성에 도착해 그 위에 내려앉는다 해도 돌아올 방법이 없다는 거죠. 토성은 질량이 지구의 94배에 달하는 거대한 행성입니다. 구름 표면에서의 중력은 지구보다 살짝 큰 정도지만 진짜 문제는 탈출 속도에 있거든요. 이건 행성의 인력을 뿌리치고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 우주선에 실어줘야 하는 최소 속도입니다. 지구의 탈출 속도는 초속 약 시 1.2km인데 이 정도만 해도 작은 위성 하나 쏘아 올리려 거대한 다단계 로켓을 만들어야 하죠. 그런데 토성의 탈출 속도는 초속 35.5km로 지구의 3배가 넘습니다. 이런 속도에 이르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의 로켓이 필요하죠. 하지만 진짜 걸림돌은 그것조차 아닙니다. 로켓은 발로 딛고 밀어낼 단단한 표면에서 이륙해야 하는데 토성엔 그런 게 없거든요. 결국 토성 대기에 들어선 우주선은 영원히 그곳에 머물 운명인 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경이로우면서도
두려운 세계로의 여행을 함께 마쳤습니다. 토성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사람을 홀리는 착각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빠져나올 길 없는 함정인지를 이해하게 됐죠. 그렇다고 이 행성을 꿈꾸고 연구하기를 멈춰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극단적인 세계를 알아갈수록 우리가 발 딛고 선 지구가 얼마나 특별하고 또 얼마나 연약한 곳인지 더 또렷이 깨닫게 되니까요. 어쩌면 토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값진 것은 저 먼 곳의 비밀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발밑에 있는 이 행성의 소중함인지도 모릅니다.